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이제 김영란법이 보신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가 됐는데 정작 정치권은 통과를 시켜놓고 법에 문제가 많다, 나중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대표는 고작 4표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론에 쫓겨서 법안을 졸속 처리하면서도 정작 또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정의학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반응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지금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뻔히 유연성이 있고 법치주의에 반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다는 그런 정치적 등등의 사정 때문에 이를 통과시켜야 되는 점에 대해서. 자, 회의를 진행한 국회의장, 그리고 여당 대표, 그리고 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 모두 법안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또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제 통과가 된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국민으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 법의 원래 취지,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부패의 어떤 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좀 긴급한 어떤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과정 내지는 그 내용 측면에서 봤을 때 통과를 시킨 국회의원들마저도 내용에 조금 위헌적 소지도 있고 문제가 있고 너무 포괄적이고 과잉적인 입법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회의 통과된 내용을 보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제 통과됐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어떤 그 정치 공학적인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개입된 게 아닌가라는 좀 분석을 해보고요. 좀 아쉬운 것은 이 논의 자체가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오래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과연 얼마나 심도 있는 논의가 됐는지는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내용면을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조금 향후에 헌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은 이제 김영란법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3, 4년 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의를 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지만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또 이상하게 시간에 촉박해서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법안 자체는 이제는 초강력 부패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에 큰 혁신을 불러일으킬 만한 좋은 법안 아니겠습니까? 예, 내용적인 측면 내지는 어떤 담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과는 좀 완전히 차별적으로 이제 상당히 엄한 법률이 될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에 논의가 시작됐을 때는 이제 공직자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확대가 됨으로써 언론인 내지는 어떤 사학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만 운영이 되고 헌법적인 문제만 사실 제기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사회의 어떤 부패와 관련된 어떤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획기적인 법률인 것만큼은 아마 분명할 겁니다. 다만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과잉적인 어떤 대응이다 보니까, 입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관을 봉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법률을 보면서 가장 사실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검찰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법률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검찰에 대한 어떤 위치나 이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검찰로서는 어떤 표적 수사 내지는 어떤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가 너무나 쉬워진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대책이 없이 지금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가장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들은 이제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김영란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제 존경받는 법조인 출신인데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이 공직자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공직자라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는데, 자, 김영란 전 위원장이 이제는 언론사와 기사에 실린 내용을 보면 당초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했는데 적용 범위가 크게 확장돼 당혹스럽다. 김영란법의 당사자인 김영란 위원장마저도 상당히 놀라고 당혹스러움을 갖추지 못하는 약간 좀 코미디 같은 현상이에요. 정말 코미디 같습니다. 우선 법 이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들이 김영란법 비명법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정식 그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입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 충돌법이라는 게 본래 김영란법이었는데 이게 어저께 공직자 이해 충돌법으로 홀랑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입니다. 공직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 법이 왜 문제가 있냐고 저는 생각되냐면 원안대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작년에 정무위원회에서 일부 소위 그 위원들이 졸속적으로 빨리 우리가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이 법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더 그 적용 대상을 넓히자 해가지고 들어간 게 우리 언론인들하고 그 사립학교 교원들인데 여기다가 이제 어제는 그 이사들도 문제가 있다. 뭐 저도 사립학교의 그 이사기도 한데 이사들 이사장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통과시키고 정작 좀 문제가 됐었던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 그러니까 자기의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뭐 가족들이나 그 지인들하고의 어떤 그 관계를 금지하자는 건데 이건 홀랑 빠져버리고 이런 문제가 이제 통과가 되다 보니까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오늘 일간지를 분석하고 뭐 방송을 들어봐도 자괴감이라는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법을 통과시킨 법사위원장이 자괴감이라는 얘기를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지 이런 점에서 정말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약간 코미디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이 사실은 자괴감 든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발언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렇다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괴감을 얘기한다 아니면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어제 표 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율 배반적인 모습인데요. 어제 표 분석을 해보면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워낙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 226명이 찬성을 해서 91.5%의 찬성률을 보였고 반대한 의원은 새누리당 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기권이 1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는 이제 야당에서 언론의 문제점을 상당히 오랫동안 짚어온 시민단체 출신 국회의원마저도 기권을 한 17명 중에 포함이 됐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주목을 받는 상황들, 이런 법안들이 압도적인 어쨌든 표차로 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개 이제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이제 환호를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자축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들을 하는데 어제 그런 것은 이제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을 하고도 약간 서로 이제 싸늘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긴 했는데요. 아까 이제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국회의원들 뭐 표정에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도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려감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어쨌든 공직자들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어쨌든 금품을 전달하거나 청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기본 상식이 어쨌든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대가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죄가 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킨 측면도 강하게 있었고 우리 사회 공공 부분에 대해서 또 신뢰를 약화시킨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어쨌든 국민적 기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의원들이 이를 외면할 수가 없었고 특히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 이 법안을 굉장히 지연시킬 경우에는 어쨌든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현역 교체에 대한 정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려가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조차도 만약에 여기서 반대표를 던지게 되게 되면 지역구 주민들에게 또는 이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에게 어떤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된 측면들이 실질적으로는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국민 여론을 살펴보면 김영란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뭐 도입 취지 자체는 워낙 좋으니까 찬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이해를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윤 센터장님 말씀대로라면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 그런 여론 때문에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켰다. 사실은 안타까운 거는 이런 좋은 혁신적인 법안은 사실 박수를 받고 환호받는 상황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이 법을 들고 나온 게 2011년 6월입니다. 이때 국무회의에 들고 나와가지고 정말 온 국민들이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2011년에서 지금 2015년 2월 아닙니까? 3월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뭐 3, 4년을 묵히고 있다가 그렇죠. 갑자기 여론에 떠밀려서 여론이 압박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김무성 대표도 미비점이 많은 그런 문제가 있는 법안인데 내가 통과시켜놓으니까 양심에 찔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법사위원장은 방송에서 계속 자괴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모순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점에서도 이제 그 뭐 저는 김영남 반대표를 던진 김영남 의원처럼 한 달 더 심의해가지고 하면 뭐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괜히 자기들이 통과시켜놓고 여론의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여론이 계속 그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국회를 밀어볼지 모르겠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과잉금지나 행평등 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들이 빠졌어요. 그렇죠. 본인들이 공직자 중에서도 이 국회의원은 그 선출직 공직자 대표적인 공직의 그 하나인데 본인들의 활동은 공익이라는 어떤 그 이름에 그 걸맞으면 뭐 면제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홀랑 빠졌는데 고양이한테 저 생선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1년 6개월의 그 시행기간 유예를 두고 국회의원들을 봐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본래 자체에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을 홀랑 뺐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 저 많은 언론들이 지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사실 권한도 막강하고 유무형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직업군인데 이 자신들이 법안 처리를 하면서 자신들이 민원 청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은 완전히 다 빼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그 부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일단은 그 전에 먼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입법 전문가거든요. 국회가 사실 이제 가장 입법 전문가인데 이렇게 중요한 획기적인 법안 또 국민적 지지가 높은 법안들을 이제 그동안 정비를 하고 통과시킨 상황에서 국회 내에서 또는 각 정당의 주요 핵심에 있는 인물들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된 법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거든요.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 법은 취지 상당히 좋고 한데 자꾸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지금 약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긴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입법 전문가들이 정비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국회가 사실 비판받을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원래는 사실은 이제 이것이 뭐 청탁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익 목적으로 하면은 안 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정해놨는데 국회의원들이 본인들 선출직 공직자들은 제3자의 민원을 받아서 청탁하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바꿔놨거든요. 본인들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여지를 피해가려고 하는 꼼수를 좀 부렸다라고 하는 비판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이것이 국민들의 청원권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 헌법에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청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권리로서 규정해 놨거든요. 사실 그 부분과 이제 정비가 되지 않는,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정비가 된 조정이 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이 법에 대해서 또 국회의원들이 좀 공정하게 본인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거는 틀림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관련돼 가지고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리얼미터라고 하는 곳에서 실시한 긴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이번에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서 한 64% 정도가 잘한 결정이다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고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을 포함한 것 자체도 이제 70% 정도가 바람직한 결정이었다라고 지금 어떤 조사된 것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빠져야 되느냐, 저도 물론 뭐 이번에 그 당사자인 입법자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어떤 지역의 민원이나 내지는 많은 어떤 그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청탁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국가적 기능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영란법을 많이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한데 국회의원에게 만약에 어떤 뭐 고충 민원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했을 경우에 오는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도 좀 한 번쯤 짚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들은 빠졌다라고 하는 비난 자체가 지금 과연 뭐 정당한 비난인지 내지는 건지는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반론을 좀 드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말이죠. 김영란법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말이죠. 직무 대가와 관련 없이 어떤 사람이 특정 개인한테 100만 원 이상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직무성과 관련 없이 101만 원 주면 바로 이제 처벌을 하게 한다는 게 이 법이고 민원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민원을 하는데 뭐 청탁이 아니죠. 청을 하는데 민원인이 101만 원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101만 원 이상 주면은 로비가 되기 때문에 부정 청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우리 어제 법을 만들었잖아요. 중요한 법을 만들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선출직 공직자가 국회의원인데 공익이라는 이상한 그 민원 고충 관련 활동을 핑계로 해서 국회의원의 활동을 예외로 한다고 뒀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사립학교 교원, 저는 교원도 되고 고등학교 이사도 하고 있는데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101만 원만 받으면 아무런 이유 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데 국회의원하고 예외종을 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앵커도 언론인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조금 비싼 밥, 조금 비싼 술, 요즘 뭐 술집에 가면 조금만 뭐 저 포도주 좋은 거 따면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이런 과잉금지 얘기도 나오는데 본인들 그 얘기는 확 뺐단 말이죠. 이게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 소지가 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금품 1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도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부정 청탁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받게 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을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하는 그 부정 청탁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 금품 등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직무에 관련성이 없이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제 과태료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지고 우선 이제 김영란법 하면 우리가 이제 직무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따져가지고 100만 원 넘어가면은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금품 수수에 관한 부분이고요. 부정 청탁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지만 지금 보면은 부정 청탁 그 이해 충돌 방지법은 굉장히 그 없어진 약화된 상태에서 남아 있고 가장 중요한 금품 등 수수입니다. 금품 등 수수 이 부분에서 그 국회의원은 여러 가지 그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정부한테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그 채널 역할을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공익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 예외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NGO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자, 그 모든 법안들은 본회의 가기 전에 이제 법사위원회라는 상임위를 갑니다. 거기서 이제 자구수정은 그다음에 어떤 위헌 요소는 없는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심사를 받는데 대부분 이제는 법조인 출신들입니다. 뭐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오늘 뭐 라디오 방송 같은데 출연해서 자괴감이 든다 자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어제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과연 김영란법을 처리하는 우리 국회 수준은 어땠는지 한번 듣고 가보시죠. 기자가 공직자입니까? 예? 법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공직자라고 막 우기면 그냥 공직자 되는 거예요? 저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되게 위험한 법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제보를 받았다고 와서 수사하면 당하는 거죠. 법안의 원리적, 근본적인 내용 자체가 이렇게 오고 갈 정도로 널뛰기를 하는 법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래서 그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내 취지를 살려서 법안 중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큰 논란을 하는 법인 것은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현직 국민권익위원장마저도 뭐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서영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부터 얘기를 하죠. 사실 김영란법이 통과를 되면서 웃고 있는 사람들은 검사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야당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사들, 검찰의 어떤
권력 남용이나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좋은 측면을 보자면은 과거에 보면은 이제 돈을 받거나 어떤 향응이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사례들이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 법률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은 사실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어떤 뭐 그런 것에 대한 처벌을 하기가 쉬워진 측면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많은 대상을 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게는 또 하나의 칼자루를 쥐어준 그런 양상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 이제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벌인데 또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너무나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이제 설정해 놨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사실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지는 정책 목적을 가지고 이 법을 악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야당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 환영할 수만은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 언론인들 아까 그 이제 사립학교에 있는 교직원들 이분들도 지금 검찰에 언제든지 칼날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좋은 측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측면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메가톤급 폭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그런 있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의심이 간다고 불러오면 많은 언론에 이제 스포트라이트, 포토라인에 서서 생중계도 되고 이렇게 망신 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흐지부지 되고 혐의 없음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악용이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법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법 집행을 하는 검찰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가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검찰도 뭐 좋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본래 김영란법은요. 검찰 검사들 향해서 만든 법입니다. 맞습니다. 예. 스폰스 검사, 벤치 검사가 말씀하신 대로 포토라인을 써가지고 망신을 당했는데 다 무죄 판결 나거든요. 그렇죠. 얘기가 뭐냐면 직무 대가성 없고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내가 돈 준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 검찰에 보면 소위 말하는 스폰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업인들 좀 그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검사 하나 내가 꾸준히 후원하면 나중에 나한테 뭔가 좀 장악이 될 거다 이런 그 생각 때문에. 뭐 검찰들한테 뭐 저는 뭐 한 대부분 아니지만 많은 수의 검사들이 스폰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고 언론인들 가운데서도 그 잘 나가는 그 언론인들 우리 앵커 같이 잘 나가는 언론인들에 대해서 그 일부 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방송 활동 하는데 힘들지 뭐 주위 사람들하고 밥 많이 사 먹으라 해서 돈 100만 원, 뭐 200만 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봤더니 기자들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하는 건 아마 그런 의구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기자들은 참 3D로 많이 뛰면서 힘든 점도 많은데 그렇게 뭐 스폰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지 않은데 검사들이 아마 굉장히 그 본인들이 그 앞으로 자정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법도 김영란법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좋은 법이네요. 뭐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과 경찰이 상당히 어쨌든 우리 사회를 또는 공직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안이 가능성이 이제 높은 측면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검경공화국 조성법이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쓰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한남용이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이나 경찰이 이제 선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신고가 원래 권익위에 신고가 되면 권익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경찰과 검찰이 이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선별성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그 수사 대상에 대해서 뭐 언론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른바 이제 흘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나중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직인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검찰과 경찰에게 상당히 많은 칼자루를 쥐어준 법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김영란법이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야별로 정리를 했는데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법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과잉 입법 금지, 형평성을 위배하는 소지가 있다. 검찰, 경찰, 법 쪽에서는 정치적인 수사가 남발되거나 망신주기 수사 이런 것들이 횡행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한국기자협회에서는 김영란법의 유감을 표현하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우려들은 해소를 하면서 법의 좋은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이제 국회의 역할일 텐데요. 어쨌든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하는 그런 모습을 국회는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처리된 법도 있고 처리가 못된 법도 있습니다. 뭐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담뱃값도 오르고 거기에 발맞춰서 금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담뱃값에 이제 경고 그림을 부착을 하자 이런 법안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저것도 국회의원들의 예. 그 자기 이기주의가 발휘된 게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흡연율이 한 40% 되는데 예. 세계 좀 그 웬만한 국가들 가운데서 제일 높습니다. 그 프랑스하고 일본에 비해서도 2배 정도가 되는. 그렇다면 빨리 넣어가지고 예. 그 경각심풀로 이렇게 되는데 예. 그 여당 쪽은 뭐 세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야당 쪽은 뭐 표도 의식하는 것 같아요. 흡연자들의 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의식을 해가지고 예. 안 넣고 있는데 예. 그 앞서가는 호주 같은 나라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진 그런 문제고 예. 그 좀 보기에 좀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빨리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넣는 게 이상하고 예. 그다음에 유치원 그 CCTV 관련해서는 예. 저는 이거는 좀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 CCTV로 찍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그 보육원의 교사들이 예. 그 인권 관련해 가지고 거부감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 우리가 그 한 명의 희생자로 그 나타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예. 그래서 저는 뭐 4월에 처리해도 되는데 예. 어쨌든 여야가 찬반 없이 쉽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부결이 됐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 어쨌든 간에 우리 국회가 예. 4월도 있고 6월 국회도 있고 9월 정기국회도 있는데 좀 더 그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거는 분명히 그 논의를 하고요. 예. 다만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무위원회에서의 소위 그 속기록을 보면요. 예. 정말 가볍고 아주 경박하게 예. 법안을 만든 그런 속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여론이 압박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공직자만 하면 힘드니까 언론인들 다 집어넣어. 예.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들 다 집어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된 법입니다.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어떤 법이든 간에 국민의 대표자들이 좀 더 진지하게 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어린이가 어린이집에서 교사로부터 학대당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그런 사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CCTV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결이 됐는데 반대 의견을 얘기한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 가정폭력이 있다고 가정집에 CCTV 설치할 수 없듯이 이 어린이집에 학대 때문에 CCTV 설치하는 것은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 정의당의 정진우 의원이 이런 식으로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꼭 처리해야 되는데 찬성 토론을 하지 않은 게 부주의였다. 자,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정의당 정진우 의원의 얘기도 맞지만 사실은 저기에는 CCTV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학대를 했을 때 20년 동안 다시는 어린이집을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모든 법안이 법률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사실은 저 법안이 부결되면서 전 국민을 공분에 사게 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이 법안이 사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된 것이긴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사실 해법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자녀를 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았고 국민들도 사실 상당히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이제 사실 적절한 해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마땅히 그것이 없고 사고는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제 부결이 됐는데 아마 또 표를 이제 의식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같은 날에 이것이 법안 처리가 이루어졌는데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247명이 이제 참여했습니다. 재석에 앉아서 투표를 한 것인데 지금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관련한 법안에서는 171명만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이 자리를 빠져나간 것이죠.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 표결에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반대가 아니라 기권이 한 46명 됩니다. 기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법안은 찬성하면 찬성하는 것이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것인데 기권이라는 것이 특별히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애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찬반이 있는 것인데 눈치 보기라고 봐야겠네요. 각 지역에 있어서 보면은 어린이집 연합회, 유치원 연합회 이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익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결집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한 사람들도 찬성표가 아니라 기권표를 던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어제 부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폭넓게 찬성 여론이 높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어떤 집단들이 특정 집단들이 반대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원들이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데 어제 이제 그러한 측면들이 상당히 반영된
표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어린이집 같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김치 안 먹는다고 그 어린 여자의 그 얼굴 때려서 날려보낸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여교사만 구속이 되고 네네. 그 이후에 뭐 보완 대책 필요하다 언론에서 정부에서 뭐 연일 떠들어댔는데 사실 뭐 대책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국회에서 이게 부결된 거를 보고선 제가 느낀 점은 사실 이제 어린이 학대에 대한 어떤 그 여론들이 비등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동의했던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이런 행위들을 좀 방지하거나 미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의가 됐었는데 당시에 전문가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은 절대로 법률로 통과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쪽의 그 로비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법률로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예견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저께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이제 그게 현실화가 됐다라는 것을 봤을 때 참 씁쓸하구나라는 이제 자괴감이 좀 드는데요. 예. 사실 어린이집에 CCTV를 뭐 설치했을 때 보육교사들이 인권을 침해받는다. 더한 논의는 뭐냐면 사랑을 하려고 해줘도 CCTV가 있어서 뭐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게 과연 타당한 주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를 학대하는 장면과 내지는 그것을 애정으로 보듬어주는 장면을 구별 못할 정도의 CCTV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여론을 보면은 어린이를 키우는 이제 학부모의 입장이 상당히 분노한 것들이 이제 여론에 반영됨으로써 어떤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쪽으로 가다가 이것이 좀 잠잠해지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떤 이해 집단들의 이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은 이제 어떻게 갈팡질팡하다가 이제 부결되는 이런 현상을 봤었을 때 과연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능력이 있는지 내지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됐다라고 저는 부결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좀 더 그 들여다보겠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유독 저 법안만 들여다보고 다른 거는 이해가 안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보육 문제는 보육원 교사 문제는 CCTV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롯데자이언츠에 그 CCTV 설치했다가 얼마나 또 욕을 먹었습니까? 그래서 보육교사들 130만 원 받고 있는데 하루 10시간 중노동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또 저런 법안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사건 발생하고 CCTV가 유일한 대안처럼 떠올랐다가 다시 흐지부지 됐는데 정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근본적인 여론의 눈치를 안 보고 좀 더 보완, 구체적인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